2026년 2월 3일 화요일,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에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선 폭락장이 펼쳐졌고 다른 한쪽에선 그야말로 축포가 터졌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이 극명한 갈림길의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직접 한번 보시죠. 미국이랑 유럽 시장은 줄줄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바로 그 시각에 아시아, 특히 한국 코스피는 무려 6.8%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오르내림이 아니에요. 어쩌면 시장의 무게중심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에선 거대한 약세장의 그림자가 드리우는데 다른 한쪽에선 불사조가 솟아오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곤두박질 쳤는데 한국 코스피는 말 그대로 하늘을 뚫을 기세였어요. 아니,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미국 시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나 뜨거웠던 AI 랠리가 왜 갑자기 이 걱정의 벽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된 걸까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AI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일종의 현실 점검이 시작된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거품을 터뜨린 건 사실 몇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었습니다. 페이팔 같은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을 내놓고 또 예상치 못했던 연준 관련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그동안 AI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걸 용서해줬던 투자 심리에 아주 그냥 찬물에 확 끼얹어버린 거죠.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석가들이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심리적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라는 단어를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투자자들을 흥분시키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와도 아, 그래? 하고 둔감해지고 반대로 나쁜 소식에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아,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이 포모 심리가 이러다 버블 터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180도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보고서는 이걸 분위기 주도형 매도세라고 지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AI에 대한 기대감이 덮고 있던 이 암울한 소비자 심리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업 실적 같은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사회 전체에 퍼진 비관적인 분위기가 결국 시장을 짓누른 거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사회 경제학적 현상입니다. 자, 보세요. 통화정책, 반도체 재고 주기, 투자 심리, 이런 여러 이론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지면서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시장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편, 동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아시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AI 붐의 중심축이 우리가 흔히 아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걸 실제로 구동시키는 기반 인프라, 바로 칩과 하드웨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I의 근육을 만드는 핵심 공장들이 바로 아시아, 특히 한국에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들로 나타난 겁니다. 전 세계 AI 기업들이 최고의 HBM 메모리 반도체를 구하려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자금이 한국의 하드웨어 기업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무려 플러스 338.92포인트, 이게 오늘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끌어올린 점수입니다. 정말 한국 증시 역사의 길이 남을 그야말로 경이적인 하루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시장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지배구조 개혁 같은 정책적인 노력도 한몫했죠. 이런 노력 덕분에 2025년 이후 무려 8,03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잘 짜인 정책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두 시장의 모습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분석 보고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수만 번에 달하는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55%의 확률로 예측된 건
바로 기술주 로테이션이 아시아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자본이 미국 소프트웨어에서 아시아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할 거라는 거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아주 흥미로운 퀀트 전략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이름하여 반구 분산 전략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마치 시소의 양끝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유망해 보이는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건 매수, 롱하고요. 반대로 불안한 미국 시장,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건 매도, 숏하는 겁니다. 이 두 시장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분석 보고서에 나온 전략을 소개해드리는 것이지 절대 금융조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거래에는 리스크가 따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월 3일 글로벌 시장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던 이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오늘의 이 현상은 단순한 하루짜리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목격한 이것이 기술 혁신의 무게중심이 정말로 동쪽으로 영구히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